자, 10월 14일 금요 경마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금주 경마는 그 출전 두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촐한 편성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근데 요즘 경마가 그렇듯이 편성이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전 두수가 적어서 이렇게 고배당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완전 저배당선에서 형성이 될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마필들을 좀 능력 그 편차가 별로 없도록 잘 섞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주에는 이제 서울에서 KLA컵 대상 경주가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주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자, 10월 14일 금요일 부경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원 10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루키 경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상금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상금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2세 말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안게이트에서 뛰는 이 네 마필이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네 마필이 주행 검사를 치르고 데뷔전에 나오는 마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그 실전에서 어떤 뭐 좋은 걸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뭐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결국 능력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의 경합 속에서 상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마방별로 최선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그냥 보여준 능력상,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으로 봤을 때 일단 이 그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선행마는 솔직히 어느 마필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2번마 나이스 투데이, 그리고 5번마 사바하, 이 두 마필 정도가 아마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의권에서 이제 1번마 BK론이라든가 3번마 날라, 그리고 8번마 한강 세이버 정도가 이제 호시타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이 다섯 마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결승주로에서 지금 이번 경주에서 좀 인기권의 마필이죠.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인 5번마 사바하가 비록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고요. 주행 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버티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록적으로는 좀 양호한 3번마 날라가 이제 선의권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일단 이 5번마 사바하는 과연 선행 승부에 통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여진 걸음으로는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걸음이기는 한데, 이 안게이트에 있는 이 나이스 투데이, 김호수 기수, 솔직히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강하게 선행을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오번마 사바가 데뷔전에서 과연 그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사바가 손쉬운 선행을 나간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경합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솔직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경합 상황에서 버티기는 또 솔직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이 3번만 날라가 1000m 기록이 좀 양호했죠. 2초 4대로 1000m 기록이 양호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발주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속으로 이제 몰고 올라와서 마지막 끝걸음을 살려야 되는데, 솔직히 마지막 걸음도 저는 좀 밋밋하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는 끌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렇게 뭐 축마다 강하게 놓고 가자 뭐 이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차라리 이 외곽에 있는 8번마 한강 세이버, 조인곤 기수가 주행 기사를 했고요. 유현명 기수가 이제 데뷔 전에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세네 자마입니다.
자, 이마필이 주행심사에서는 이제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이제 걸음을 재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마필이 순발력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센이 잘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5번 4바하 이마필보다 8번 한강 세이버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럼 전체적으로 전개가 막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앞선에서 갈 수 있는 마필들이 과연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뒤에서 넘어올 마필이 있느냐인데, 솔직히 그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이제 선의권에서 마지막에 힘을 내야 되는데, 마땅히 믿을 맛들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는 5번마 사바하나 8번 한강 세이버가 기존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보다 오히려 보여줄 거라면 더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3번마 날라가 역시 경험이죠. 경험을 가지고 선의권에서 좀 꾸준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정도로 보는데, 결국 이 세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뭐냐면 1번마 BK론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데뷔전에 보시면 출발이 아예 되질 않았습니다. 출발을 거의 꼴찌로 출발을 했죠.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에 이점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마필이 어떻게 뛸지 모른다라는 거죠. 거기에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부산의 신인 기수들은요, 종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말을 타도 믿지를 못하겠고, 근데 또 비인기 말을 가지고 빵빵 배당을 터트리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 도깨비 기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김태희 기수라든가, 또는, 이제 오수철 기수, 이런 기수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부산은 글쎄요, 모준호 기수 정도 외에는 자리를 잡는 기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승부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이 신인 기수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이 BK론이 일단 그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외곽 게이트였다라는 거. 전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제 안 게이트에서 뛰는 거고, 앞선이 그렇게 강한 경주는 아니다. 이렇다면 BK론이 어느 정도 올라올 시간도 가능하다. 특히나 요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경마장이나 이 부산 경마장이나 안쪽 게이트 주로 추입이 괜찮습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안쪽 주로가 완전히 죽음의 주로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최적 전개, 거리적 손해를 보지 않는 최적 전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마 BK론, 3번마 날라, 5번마 사바하, 8번마 한강 세이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 16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첫째는 이제 부진마 경주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은 솔직히 뭐 장래 발전 기대치가 있거나 뭐 이런 마필들도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형군을 벗어나기가 급급한 그런 마필들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마땅한 선행마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주가요, 오히려 앞선이 아주 치열한 경주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마필을 인정하고 가지 않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진마 경주에서 앞선을 장악하고 갈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나도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 좀 자리 다툼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경주 거리 자체도 1600m 경주 거리입니다. 희한하게 이 1600m 경주 거리가요, 좀 앞선에서 뛰는 마필 또는 선의권에서 붙여 뛰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진마,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의 선행마도 없는 경주의 흐름이 느린 경주. 그렇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스타트 능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뒷심을 갖고 있는 막판 탄력 좋은 마필들이 유리한데 이 막판 탄력 좋은 마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부진마 경주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8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마땅한 선행마도 없고 마땅한 추임마도 없다. 그렇다면 이 경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결국은 평소에 이 마필들이 싸웠던 편성 이런 거로 봤을 때 그 편성을 벗어난 상황에서 이 마필이 어떻게 뛸 것이냐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마필이 8번마 정문치타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5번을 나와서 3착 1번을 한 게 단데 그래도 그나마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조금은 더 있는 마필이고 계속해서 인기권의 마필이었어요. 계속해서 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죠.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붙여뛰는 마필이기는 한데 경합 상황에서 몸싸움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500kg가 넘어가는 상당히 좀 거부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 기대치도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지금 형군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인 마필이 됐는데 그나마 지금 이번 편성에서는 싸웠던 마필들이 강했습니다.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이 8번마 정문치타가 편성이 좀 강한 편성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오히려 정문치타 입장에서는요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솔직히 그냥 한 바퀴 일순할 수도 있는 경주고요. 선의권에서 뛴다 해도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난 거고요.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 좀 인기 있는 마필이 4번마 금이맨, 5번마 글로벌 캐쳐, 7번마 위시럭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여준 모습으로는 다른 마필보다 낫다지 이 마필이 좋아서 인기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 5번마 글로벌 캐쳐는 직전 경주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서광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g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1400에서 입상 경험을 한번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보다 조금 더 낫다 정도로 보는 거고 이제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도 있는 마필 근데 경주의 흐름까지 느리다면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글로벌 캐쳐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이 4번마 금이면은 다실바 기수가 최근 컨디션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마필을 상당히 잘 타던 기수인데 최근은 보면 영 승부가 지금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는 기수의 현재 컨디션, 기수의 능력 그리고 기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땐 여기 나와 있는 부진마보다는 좀 낫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다실바 기수의 컨디션 때문에 저는 추천하기가 솔직히 조금 어려운 마필이고요. 그나마 이제 위시럭 정도가 이제 막판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도 조금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는데 부담 중량이 또 3kg가 올라갔어요. 직전 경주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게 조금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지금 보는 마필은 인기권에서 좀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이번마 미라클룸 보는 거 없습니다. 일단 게이트의 2점이라는 거죠. 게이트의 2점이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라클룸이 편성이 약하다, 게이트가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 이 마필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차피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내가 막판에 다 때려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꾹 참고 간다면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 미라클룸이 이번 경주에서는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은 너무 보여준 걸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 마필을 압축은 하겠지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8번마 정문치타 정도는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는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미라클룸, 5번마 글로벌 캐쳐, 7번마 위시럽, 8번마 정문치타.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고요. 이 네 마필 중에서도 8번마 정문치타는 그나마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만 미라클룸은 배당의 메리트입니다. 들어올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면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좀 여러분들도 소신껏 분산 베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베팅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부경 상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역시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아까 경주와 마찬가지로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인데 이 경주보다는 조금은 더 능력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좀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2번마 테이크아델, 4번마 스톰어게인, 5번마 타이탄 K, 그리고 8번마 운주 싹스리, 이렇게 4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능력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근데 인기만은 있거든요. 이런 경주가 이제 엉뚱한 말이 들어와서 배당이 나오기가 상당히 좋은 경주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간단하게 전개를 보면요.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테이크 아델, 그리고 8번마 운주 싹스리, 이 두 마필이 선행승부에 이 4번마 스톰 어게인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요. 경주거리를 좀 줄여서 나온 5번마 타이탄 K가 선의권에서 꾹 참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8번과 2번의 버티기, 그리고 4번의 추입, 그리고 마지막 5번의 외곽에서의 질주,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승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마필들이 결국은 다 인기마이기 때문에 고배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는 환수가 되는 배당도 가능하죠. 자, 이 이외의 마필들을 먼저 보면 1번마 허리케인 참은 앞뒤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안 되고 있는 마필,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는 거 하나뿐이었고요. 이 3번마 원더풀 스마티는 만약에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저는 좀 강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수가 권호찬 기수예요. 물론 4kg의 감량 이점이 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능력차가 많은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최은경 기수가 더 이 마필은 어울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6번마 골드 크라운은 데뷔전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이 원체 부진마니까 보여줄 걸음이 그나마 좀 있지 않냐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주행심사 모습은 영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막판 탄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쉽게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 말 저 말 다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7번마 골든캠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 경주에서는 결국 8번마 운주 싹스리, 이 마필이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싸웠던 편성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은 강편성에서 싸웠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주를 조금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2번마 테이크아델하고 8번마 운주 싹스리가 둘 다 21조 이제 민장기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이 두 마필이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번 편성에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조교사가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 예를 들면 2번 테이크 아들이 선행을 가고 8번이 따라가는 전개, 또는 거꾸로 8번이 선행을 가고 2번이 따라가는 전개. 그렇다고 같은 조 마방에서 나와서 두 마필이 경합을 벌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전하는데 인기마고 둘 다 선행마다
저는 이런 경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다만 이 8번마 운주 싹쓸이는 믿고 보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혜선 기수가 이제 선입권에서 들어오는 마필들을 마지막 동료를 통해서 잘 끌고 들어오는데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에서는 출발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단점이기는 한데 마필들이 원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오히려 2번 테이크 아델과 8번 운주 싹쓰리가 선행 만약에 경합을 한다면 전개가 제일 좋은 마필은 4번마 스톰 어게인이죠. 자, 모준호 기수가 저는 이 모준호 기수가 여기서 싸우지 말고요. 그냥 이 앞에 말들을 보내놓고 선입권에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의 기회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필이 선행 경합에 휘말리게 되면 솔직히 선행만을 다 몰락하고요. 엉뚱한 말들이 들어와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의 키를 이 스톰 어게인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과연 어떤 스타일로 전개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4번마 스톰 어게인이 만약에 3, 4코너 지점에서 앞선의 마필들과 압박을 하면서 선행 경합을 하고 온다면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스톰 어게인이 어차피 다들 부진마다라는 걸 믿고 직선주로까지 꾸준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답니다. 자, 5번마 타이탄 K는 볼 거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감량 이점, 그리고 지금 경주거리를 줄였다라는 거, 이 점입니다. 이 점 말고는 솔직히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이죠. 원체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자, 이런 경주가 오히려 배팅을 하기는 어려운데 배팅을 어느 정도 좀 마필을 압축할 수 있다면 환수는 나오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 2번마 테이크 아델, 4번마 스톰 어게인, 5번마 타이탄 K, 8번마 운주 싹쓰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4번마 스톰 어게인이 경주 전개에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경주 퇴역 자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현군에서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과 다음에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의 한판 대결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일단 현군에서도 통하는 걸음을 보여준 이 8번마 레이더, 이제 4살짜리 앞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점뿐이 안 뛴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이 최근에 2차 직전 경주 1차 우승으로 승군, 그리고 승군 첫 도전에서도 역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2착을 차지하면서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마필은 일단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선의권에서 곱게 따라가도 마지막 한 발을 좀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전개에 좀 이점을 좀 안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국산마 5군에서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승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권의 마필로 이제 6번마 이글스타가 있는데, 자, 이 마필은 5세 거세마고요. 26번을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경주 최은경 기수가 아주 기가 막힌 말머리를 했죠. 특히 이 8월 19일 경주에서는 거의 바닥권에서 바닥 추입을 하면서 올라왔고요. 직전 경주는 좀 앞선에 붙여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지금 했는데, 자, 문제는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어쨌든 이번 경주 인기마기 때문에 타마필들의 견제가 좀 심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과연 직전 경주처럼 앞선에서 붙여 선의권으로 뛸 것이냐, 아니면 그전 경주처럼 아예 바닥 추입을 할 것이냐인데, 저는 둘 다 포지션이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가 그렇게 강편성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글스타 입장에서는
편성의 호기를 만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 지금 이글스타가 누리고 있는 인기도만큼, 사전 예상의 인기만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6번을 나와서 2번 우승이 다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빼지는 못하지만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뭐 5번마 부산소리도 최근 연속 입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승군전이라는 거 이제 그런 단점은 있지만 5점뿐이 안 뛴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 보여줄 걸음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 경주에 또 인기마가 될 이 최각의 스마티 돌풍, 스마티 모나게 자마죠. 근데 이 스마티 돌풍이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띄워두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참 많이 했던 마필인데 발전 속도가 많이 더딥니다. 이 마필은 좀 앞에 붙여 뛰면 뒷심이 좀 나오지를 않는 그런 마필이 돼버려 갖고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느낌입니다. 밋밋하기 때문에 어떤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지를 않고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에 안게이트로 들어온 1번마 나이스데이가 선행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물론 이 경주가 이 8번 레이더가 선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선행을 뛰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레이더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는 솔직히 1번마 나이스데이도 한 번에 선행 찬스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번 경주 가장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4번마 플라잉 리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이 이제 국산마 육군 시절에 앞선 전개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승군을 했는데, 승군하고 최근 세 경주가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외곽 게이트 쪽에 있었죠. 12번 게이트, 8번 게이트. 요거는 이제 6번 게이트에 있기는 했었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습니다.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는 기습 선행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승군을 해서는 솔직히 이렇다 할 선행력을 좀 보여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플라잉 리걸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가는 순간에 선입권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플라잉 리걸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버티기도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인기권에서는 살짝 밀려 있을 텐데, 아마 당장 그 현장에서는 어차피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리긴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상에서는 크게 많은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는 마필이지만,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좀 재미있는 승부도 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가지를 못하고 선행 경합 속에 빠지게 되면 1번마 나이스데이나 4번마 플라잉 리걸, 7번마 스페셜 투게더, 8번마 라이더, 이런 마필들이 다 경합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번마 이글스타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어차피 마필의 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경주다. 8번마 레이더는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은 크게 차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 배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번을 도출해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전개를 보고 있다, 그걸 가지고 마번을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4번마 플라잉 리걸이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선의권이 두터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플라잉 리걸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게이트 2점을 안고 있는 1번마 나이스데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4번마 플라잉 리걸, 선행마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추임력이 있는 6번마 이글스타, 그리고 기본 능력 출중한 8번마 라이더,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기복마 경주라고 봐야죠. 기복마는 기복마들인데, 약간 좀 부진한, 그 부진한 마필들, 부진마 중에 기복마들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좀 뛸 때는 좀 어느 정도 모습을 갖고는 있는데, 어떤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좀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일단 경주 거리가 1400이에요. 자, 1400m 경주 거리는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들, 뭐 선행만 잘 뛰는 말, 뭐 추임만 잘하는 말, 이런 마필들이 아니고 끈끈하게 뛰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좀 잘 뛸 수 있는 그런 경주 거리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2번마 골든 포인트, 그 다음에 4번마 올크라운, 5번마 윈드크로스, 6번마 슈퍼크랙, 그리고 11번마 밀크데이 정도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 3번마 수소파워도 어느 정도의 좀 인기는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직전 경주 이 수소파워가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이 골든 윈드크로스와 착차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이 마필은 지금 최근에는 완전히 앞선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행 승부도 되는 마필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수소파워 선수도 좀 팔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는 이 5번마 윈드크로스, 이 마필이 조금은 앞서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마지막에 저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싸우는 승부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항상 그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을 좋은 마필이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좀 느려질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이 6번마 윈드크로스의 전개가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끈끈함을 가지고 막판 탄력을 보여준다면 최근 경주의 좀 아쉬움들, 이 아쉬움을 좀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상승세 좋은 이 2번마 골든 포인트. 자, 이마필이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하면서 좀 아쉬운 승분을 한 거죠. 아쉬운 승분을 한 거고, 솔직히 7전을 뛰고 승분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가 기복마들의 편성이고 국산마 5군에서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른 경주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록 승분전이긴 하지만 2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은데 1400m 경주 거리에서 마지막 끈끈함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여차하면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다실바 기수가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 경주에서 이 다실바 기수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기승술은 갖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기수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마는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마필의 능력이 막 뛰어난 그런 마필들이 막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보통 우리가 마칠인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 기수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이 부경경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수가 어떤 스타일로 전개를 하는 기수며 기승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필의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다실바 기수도 좀 살아나야 되고요. 유현명 기수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옛날에 한참 좋았을 때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최시대 기수도 조금 들쭉날쭉하고 있다라는 거고, 앞선 경주에서도 말했지만 신인 기수들이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줘야지만 좀 더 재밌는 승부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이 4번마 올크라운.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잘 안 되는 마필이에요. 발주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400m 경주거리는 오히려 이 말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1400m 경주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거리 적성이 단거리보다는 오히려 중장거리가 더 나은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400m의 만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도 이런 찬스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이 6번마 슈퍼크랙은 솔직히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입니다. 전개. 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시대 기수도 선행마를 상당히 잘 모는 기수거든요. 자, 이번 경주가 앞선이 강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슈퍼크랙이 3, 4코너 지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휘어감고 넘어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승부가 나오질 않으면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 경주죠. 근데 이번 경주 자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 자체들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지금 없는 경주. 그렇기 때문에 5번마 윈드크로스 입장에서는 편성에 호기를 만난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골든포인트, 4번마 올크라운, 5번마 윈드크로스, 6번마 슈퍼크랙,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요. 이 5번마 윈드크로스 인기맛 합계 이 정도 편성이라면 들어와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인데 솔직히 혼종부도의 편성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산마 4군까지 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능력은 좀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군에서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마필들이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당일날 이 인기도는 나눠지겠지만 그 인기도가 능력을 가늠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일수록 전개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수가 누구냐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를 보자면 좀 인기권의 마필이 이제 뭐 1번마 천년의 구름이라든가 4번마 KF1, 5번마 독보, 6번마 적도전사, 그리고 10번마 라운더 파이팅, 이 정도가 아마 인기마가 될 것이고 7번마 트리플 질주 정도가 이제 복병권의 마필이 지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10번마 라운더 파이팅인데 이 마필이 나머지 인기마에 비해서 그럼 압도적으로 좀 위에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라운드 파이팅이 이 편성에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단점을 끄집어내자면 자,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뭐 막강하다 뭐 이런 느낌 있는 마필도 아니고 뭐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다 뭐 이런 느낌 있는 마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끈끈하게 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 라온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상당히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죠. 뭐 서울경마장도 마찬가지고 부경경마장도 마찬가지고 이름에서 어떤 프리미엄을 더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지금 10번 게이트에 와 있습니다. 외곽에 와 있기 때문에 발빠른 선행 승부를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의권에 딱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선의권에 뛸 마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자리 잡기에 만약에 실패해서 4선, 5선 정렬 속에서 외곽을 돌게 되면 이 마필은 제풀에 꺾일 가망이 상당히 높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0번마 라운더 파이팅은
뭐 아니면 도인 경주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물론 마지막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고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의 편성은 좀 강했습니다. 강했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 현재 사전 인기도 누리는 만큼의 그 정도의 인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그 점에서는 좀 의문이라는 얘기고요. 자, 또 하나의 인기마가 될 이 1번마 천년의 구름. 자, 이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고, 이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 최적의 전개를 했죠, 서항주 기수가. 최적의 전개를 하고 우승으로 승분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2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직전 우승이 첫 번째 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저는 국산마 4군에서 강하게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마는 인기마인데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 4번마 KF1은 제가 좋아하는 최영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기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양 은산상을 이겼고요. 좀 어떻게 보면 최적의 전개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그럼 직전 경주처럼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자, 이만필이 최적의 전개를 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선입권에서 뛸 경우입니다. 선입권에서 스타트를 어느 정도 받았을 때 얘기인데 이번 경주가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은 없지만 기본적인 순발력들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KF1의 입장에서는요 초반에 잘못해서 선행 경합을 하게 되면 제풀에 꺾일 가망이 상당히 높다죠.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전개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예상을 하려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이 마필도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12마필이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말 6번마 적도전사입니다.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이 적도전사에 대해서 이 데뷔전 그리고 2회전 경주에서 완전히 꽂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저는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쉽게 느끼는 거는 이 마필이 체격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체격이 450kg대 6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는 아닌데 최상위군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뭔가 아쉽죠. 아쉬운데 이 4군 국산마 4군 정도라면 저는 앞선에서 붙여뛸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날라오는 탄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국산마 5군으로 승군을 한 이후에 컨디션 저하를 보였습니다. 컨디션이 그렇게 살아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직전 경주에서 이제 이착을 하면서 이제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된 느낌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 적도전사는 5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점핑 출전이란 얘기예요. 점핑 출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4kg에 감량 이점을 하는 겁니다. 감량 이점도 상당히 좋죠. 51kg. 솔직히 부담 중량 51을 이 적도전사가 언제 달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지 만약에 스타트만 정상적인 스타트만 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멋있게 날아오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저는 앞선에서는 이 5번마 독보하고 조금 예상외의 마필이지만 8번마 크라운 킹스타 이 두 마필 5번하고 8번의 선행 경합 속에서 어느 한 마필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 물론 따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1400을 앞선의 마필 두 마필이 아주 능력마가 아닌 이상 손잡고 들어오긴 어렵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한 마필은 남을 수 있다. 근데 이름값으로 보면 5번마 독보가 조금은 더 낫죠. 근데 크라운 킹스타는 견제가 없습니다. 이 크라운 킹스타가 어느 정도 인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견제 없이 선행을 나갈 수 있다. 거기에 이성재 기수 그냥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거죠. 뭐 되든 안 되든 초반에 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버틸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크라운 킹스타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전개를 5번마 독보와 8번마 크라운 킹스타가 강하게 선행을 끄는 가운데 10번마 라운드 파이팅과 6번마 적도전사가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6번마 적도전사가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힘한 배를 하면서 간다면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5번마 독보, 6번마 적도전사, 8번마 크라운 킹스타, 10번마 라운드 파이팅,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열정 B형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4번마 헬로윈 파티와 12번마 로열 페넌트가 강력하게 선행을 가고요. 이 뒤를 이제 1번마 I will be free, 이 마필이 최적의 선입권 전개, 그리고 9번마 KK1 김혜선 기수의 매서운 말머리에 의한 추입, 이렇게 네 마필로 끝난다라고 보는 게 사전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예상에서 이 네 마필, 1번마 I will be free, 4번마 헬로윈 파티, 9번마 KK1, 12번마 로열 페넌트, 이 네 마필이 좀 인기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네 마필의 인기 마필들을 자력으로 꺾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4번마 헬로윈 파티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직직전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도 정문 드래곤에 이어서 2착을 차지하면서 국산마 4군에도 어느 정도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 경주에서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나갔죠. 그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오고 1400에서 무너졌거든요. 자, 물론 이때 선행 경합이 상당히 좀 심했지만 이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헬로윈 파티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로윈 파티가 편안한 선행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외곽에 있는 12번마 로열 페넌트, 이 마필도 강력하게 선행 승부를 할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안고 있고 경주거리가 1600으로 또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1200, 1300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 중장거리로 갔을 때 과연 이 마필이 통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부담 중량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차피 레이팅이 제일 높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뭐 당연히 쓸 수밖에 없죠. 헬로윈 파티가 레이팅이 45, 로열 페넌트가 레이팅 46. 이 두 마필이 결국은 이제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안았는데, 이 부담 중량이 아마 이 헬로윈 파티의 이 입상 가도에 좀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 1, 2위를 다툴 마필일 거예요, 4번마 헬로윈 파티가. 근데 저는 이걸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자, 외곽에 있는 12번마 로열 페넌트가 차라리, 이게 지금 혼합분 경주인데 이건 미국산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이 점은 좀 단점입니다. 단점이기는 한데 이 정도의 부담 중량은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마필이 능력 부진을 보이고 재검을 나온 이후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인기 9위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필도 지금 사전 인기도만큼의 강한 인기몰이를 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믿음은 없습니다. 다만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4번마 헬로윈 파티가 선행을 가는데 12번마 로열 페넌트가 가로막을 거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비교하자면 로열 페넌트가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마필은 1번마 아이윌 비플입니다. 자, 이 마필이 4군으로 이제 승군을 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위권에서 뛰는 마필 또는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1600m 경주 거리에서 게이트에 2점을 안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빠르게 붙여서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하고 간다면 충분히 저는 마필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9번마 KK1은 말보다는 솔직히 김혜선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기수가 더 무섭기는 한데 좀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마지막 막판 탄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좀 아쉬움이죠. 7월 3일 경주 1800m 경주를 보시면 1등을 한 마필과 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 1600에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하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경주 이제 로얄 페넌트와 같이 뛴 경주였거든요. 자, 이 경주에서는 이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전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필도 강력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가 앞선의 마필들이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선으로 뛰는 마필들이 인기마들인데 이 마필들이 위험하다. 그러면 선임 내지는 추위권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더 유리한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말은 이 11번마 운주불패입니다. 자, 이 마필을 저는 뭐 김혜선 기수가 탔으면 조금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성재 기수가 타면서 이제 2kg의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 이런 면은 있는데 이 마필도 이제 승군을 하고 나서 아직 적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응을 못 하고는 있는데 이 마필도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500km대 당당한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저는 지금의 성장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약간은 브레이크, 제동이 좀 걸려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마필이 싸웠던 편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편성에서 좀 많이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운주불패 입장에서는 편성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제가 유현명 기수 마필을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8번마 라인 브레이커 이 마필이 연승을 달리다가 4군 승군 이후에 지금 역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면서 앞판 그 뚝심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럼 유현명 기수 입장에서는 아마 주구나사나 앞에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선이 무너지는 틈을 이용했을 때 저는 마지막 한 발이 좀 가능한 마필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보다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 더 눈길을 주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마에서 선행마를 제외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좀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1600m 경주거리에서 이번 경주 앞선에 뛸 마필들이 단점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하면서 갈 수 있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I will be free, 8번마 라인 브레이커, 9번마 KK1, 11번마 운주불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주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마필의 능력차가 크지들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절묘합니다. 그래서 혼전 편성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하루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거꾸로 이렇게 혼전 편성 쪽에서 저배당 흐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마필이 과연 저배당이 될 것이냐 그것도 솔직히 만만치는 않죠. 자, 이번 경주 1800m입니다. 전체 12마필이 뛰고 있는데 솔직히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마필들은 없는데 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선이 아주 치열한 전개가 됩니다. 앞선이 치열한 전개가 되고 초반 자리잡기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힘한 배에 실패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말은 선입권 내지는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말. 그러면서 마지막 뒷심을 갖고 있는 말필이 저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경의 1800m는 앞선에서 뛰는 마필, 서울의 1700처럼 선행을 가는 마필이 유리합니다.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선에서 뛰는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오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그러면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도 눈길을 좀 줘야 된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마필은 1번마 파이네꾼입니다. 자, 28번을 나와서 5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 평범합니다. 기수도 이용락 기수, 이제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좀 발주가 잘 안 되는, 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늘 시간하고 거리가 좀 아쉬운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들어왔다. 그리고 어쨌든 부담 중량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번 경주, 뭐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아주 발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붙여 뛸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부담 중량이 높아서 좀 고전을 했는데 최근 두 경주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54를 달고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땐 게이트가 좀 불리했고요. 자, 직전 경주는 드디어 이 갤럭시 로드에 이어서 3착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입상에 좀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제가 보는 마필은 2번마 덩컨하고요 10번마 아델 크라운 이 두 마필입니다. 근데 이 덩컨은 저는 이 마필이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위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번 경기 좀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게이트 2점 그리고 선행을 갈 수 있다. 1800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갖고 있는데 단점은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58이라는 부담 중량은 솔직히 만만한 부담 중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 중량만 적정부중이었다면 저는 솔직히 이번 덩컨을 강하게 보려고 했던 경주인데 부담 중량이 좀 너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10번마 아델 크라운은 거꾸로죠.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긴 한데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외곽에 밀려 있어서 초반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초반 자리 잡기를 하려면 초반에 힘을 좀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한 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선에만 나갈 수 있다면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운주 히어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국산마 상군 승군전에서는 역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혼합군 경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산마와 붙어야 되는데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부담 중량이었다면 솔직히 운주 히어로 최근에 상승세 맞물려서 충막감이죠. 충막감인데 이번 경주는 지금 외산마와 붙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혼전구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 지금 돼버렸다는 거고요. 뒤에서 추임력 좋은 이 11번마 역전 명수 될 듯 말 듯한 느낌을 주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나올 걸음은 더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더 걸음은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조금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주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에는 부중의 이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권호찬 기수가 기승하면서 4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고요.
12번마 워리어 클래스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최근에 마필의 상승세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곽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마필을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 마필을 언급을 하는 이유가 결국 마필의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고 전개 또 이 마필이 지금 여기서 이 마필들끼리의 경쟁에 있어서의 장단점들을 좀 안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강하다, 세다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말하면 배팅을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배팅을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1번마 파인의 꿈이 있기 때문에 또 쉽사리 이 배팅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번마 파인의 꿈을 놓고 2번마 덩컨, 7번마 운주 히어로, 10번마 아델 크라운, 11번마 역전명수 이 네 마필 중에서 한 마필을 좀 제외하고 갈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1번마 파인의 꿈이 완전한 충마냐 하면 이건 현장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축으로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네 마필 중에서 한 마리를 제외하고 이 네 마필을 가지고 조합을 이루어서 갈 것이냐 이거는 현장에서 결정돼야 될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5마필을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저는 부담 중량이 높은 이 2번마 덩컨을 제외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입니다.